안녕하세요. 톱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요즘 코스피 차트를 보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9년 동안 비트코인에서 수없이 봐온 그림이 지금 코스피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 어떤 종목을 사라, 마라,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트는 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 패턴 하나는 누구보다 오랫동안 봤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비트코인의 패턴으로 지금 코스피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종목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가 그 흐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의 계좌는 그만큼 늘진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수는 오르는데 내 수익은 그대로인 이 느낌. 이유는 명확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몇몇 종목만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몇 종목이 코스피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초 38%에서 5월에 49%까지 거의 절반으로 늘었습니다. 지수는 이 대장주들이 끌어올린 겁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은 그 상승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최고가인데 체감 수익률은 낮은 이 괴리가 생긴 겁니다. 이 그림을 보고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소수만 오르고 대부분은 소외되는 이 구조. 저는 이걸 비트코인 시장에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대장 하나만 오르고 나머지 수천 개의 코인은 소외되던 그 장면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식의 다음 움직임도 어쩌면 비트코인이 보여준 그 패턴을 따라가지 않을까? 주식은 제 전문은 아니지만 이 자금의 흐름만큼은 제가 아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한 사이클은 보통 4단계로 움직입니다. 첫째, 바닥에서 조용히 모으는 축적기. 둘째, 비트코인 한 종목으로 돈이 먼저 몰리는 비트코인 주도 상승기. 셋째가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더 안 오르고 횡보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비트코인에서 번 돈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알트코인으로 옮겨갑니다. 이걸 알트 확장기라 합니다. 넷째는 모두가 환호할 때 큰 손이 빠져나가는 분산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흐름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대장, 그 다음 알트, 돈이 한 번에 다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차례차례 흐릅니다. 이 흐름을 한눈에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도미넌스는 전체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게 높으면 돈이 비트코인 한 곳에 쏠려 있다는 뜻이고 낮아지면 돈이 알트코인으로 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3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6%까지 올랐습니다.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돈이 비트코인으로 극단적으로 쏠렸다는 신호였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바로 코스피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그 그림과 똑같습니다. 한쪽엔 비트코인 도미넌스, 다른 쪽엔 대장주 쏠림. 이름만 다를 뿐 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쏠림이 언제 풀릴까요? 비트코인 시장이 답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 고점에서 더 못 오르고 횡보하기 시작하는 순간 변화가 옵니다. 비트코인으로 재미를 본 투자자들이 이제 덜 오른 알트코인으로 눈을 올립니다. 대장에서 번 돈으로 아직 안 오른 곳에서 더 높은 수익을 노리는 겁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그동안 잠잠하던 알트코인들이 솟구칩니다. 이걸 알트 시즌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대장이 더 이상 안 오를 때 바로 그때 돈이 아래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대장이 신나게 오르는 동안에는 알트가 조용하다가 대장이 멈추는 순간 아래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단 3에서 5%만 빠져도 상위 알트코인은 두세 배씩 솟구칩니다. 대장에서 빠진 작은 돈이 덜 오른 작은 시장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는 엄청난 폭발력을 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알트코인 시장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작기 때문입니다.
큰 그릇에서 조금 덜어낸 물이 작은 그릇에서는 넘쳐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코스피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에 빠진 돈이 그동안 소외됐던 작은 종목들로 흘러가면 그 작은 종목들에는 큰 수익이,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흐름의 본질은 심리라는 겁니다. 대장이 많이 올라서 비싸 보이면 사람들은 아직 안 오른 걸 찾습니다. 같은 돈이면 이미 오른 것보다 안 오른 데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하는 거죠. 이건 코인이든 주식이든 사람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돈은 늘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가장 비싸고 많이 오른 대장에서 덜 오르고 싸 보이는 아래로, 비트코인에서 알트로,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대장주에서 소외주로 흐르는 길은 달라도 그 물길의 방향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두 번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 역사를 보면 모든 주요 알트 시즌은 예외 없이 도미넌스가 정점을 찍은 뒤에 찾아왔습니다. 대장이 꼭대기에서 쉬면 돈이 아래로 퍼지고 알트가 폭발했습니다. 이 순서가 지난 6년 동안 모든 사이클에서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노련한 트레이더들은 도미넌스 차트를 봅니다. 대장이 언제 멈추고 돈이 언제 아래로 흐를지 그 신호를 미리 읽으려는 겁니다. 저는 이 검증된 패턴을 지금 코스피에 한번 대입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코스피도 비트코인이 보여준 이 길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이제 그걸 데이터로 맞춰보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그 패턴을 코스피에 그대로 겹쳐보겠습니다. 코스피의 비트코인은 누구일까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대장주들이 인공지능 반도체 열풍 타고 시장에 돈을 빨아들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이클 초반에 돈을 독차지한 것과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56%였듯이 코스피에서는 상위 4종목이 49%를 차지했습니다. 돈이 대장에 극단적으로 쏠린 이 모습, 두 시장이 판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는 비트코인 사이클로 치면 대장이 돈을 다 빨아들인 그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이 쏠림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한 가지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을 나타내는 ADR이라는 지표입니다. 지금 이 ADR이 최근 수년 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사상 최고로 오르는데 정작 오르는 종목 수는 역대급으로 적다는 뜻입니다. 소수만 오르고 대다수는 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도미넌스가 꼭대기일 때 비트코인만 오르고 수천 개의 알트코인은 다 죽어있던 그 상태와 정확히 같습니다. 한 증권사는 이 ADR 수준이 2021년에서 2022년 바닥 때만큼 극단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쏠림이 끝까지 갔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변화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6월 8일 그동안 쉬지 않고 오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더 못 가고 멈춰선 겁니다. 이게 무슨 자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비트코인으로 치면 대장이 고점에서 더 못 오르고 횡보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전환점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돈이 아래로 흐르기 직전의 그 자리입니다. 물론 이 조정이 잠깐 쉬고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보여준 패턴대로라면 대장이 멈춘 이 시점이 지금 자금 이동이 시작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아래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첫 신호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바로 네이버입니다. 6월 8일 네이버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인공지능 사업의 수익화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고 차기 국무총리 관련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그동안 대장주에 가려 소외돼 있던 네이버로 돈이 들어온 겁니다. 저는 이걸 비트코인으로 치면 대장이 멈춘 뒤 첫 번째 알트코인이 솟구치는 그 장면으로 봅니다. 알트 시즌에도 항상 가장 먼저 움직이는 대형 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순환이 시작됩니다. 네이버가 그 첫 주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장에서 빠진 돈이 가장 먼저 닿은 덜 오른 대형주 말입니다. 흥미로운 건 주식시장의 전문가들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증권사가 지금을 순환매가 시작되는 갈림길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독주가 계속될지 아니면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들로 온기가 퍼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 증권사는 ADR이 바닥 수준까지 떨어진 만큼
소수 주도주를 뺀 나머지 종목들이 저평가에서 벗어나는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패턴으로 설명한 것과 결이 같은 겁니다. 저는 도미넌스와 알트 시즌이라는 코인의 언어로, 증권가는 쏠림과 순환매라는 주식의 언어로 말하지만 가리키는 그림은 하나입니다. 여기도 오해를 하나 풀고 싶습니다. 네이버가 오른 게 인공지능 뉴스나 국무총리 기대감 때문이 아니냐고 한다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계기일 뿐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알트코인이 오를 때는 항상 그럴듯한 뉴스가 따라 붙었습니다. 새로운 기술, 대형 제휴, 상장 소식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뉴스들은 사실 이미 아래로 흐르려고 준비된 돈이 들어갈 명분에 가깝습니다. 돈이 먼저 움직이려 하고 뉴스는 그 돈이 들어갈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똑같이 좋은 뉴스라도 대장이 한창 오를 때 소외주가 꿈쩍 안 한다가 대장이 멈추자 같은 뉴스에 비로소 반응하는 게 그 증거입니다. 본질은 뉴스가 아니라 자금의 순환입니다. 그럼 비트코인, 알트코인에 해당하는 코스피 소외 영역은 어딜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대장주에 가려 못 올랐던 곳들을 짚어보려는 겁니다. 증권가가 순환매 후보로 꼽은 곳은 조선과 방산, 증권 그리고 낙폭이 컸던 2차 전지입니다. 여기에 네이버가 먼저 신호를 준 인터넷 플랫폼, 시총순위가 밀렸던 바이오도 소외 영역으로 거론됩니다. 중요한 건 개별 종목이 아닙니다. 이 영역들의 공통점입니다. 다들 대장이 오르는 동안 돈을 못 받아서 덜 오른, 비트코인으로 치면 잠자던 알트코인 같은 자리라는 겁니다. 대장이 멈춘 지금 자금이 이런 소외 영역으로 순환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두 시장에 나란히 놓고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대장이 돈을 빨아들이고 도미넌스가 정점을 찍고 대장이 횡보하면 돈이 알트로 흘러 알트 시즌이 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돈을 빨아들이고 네 종목이 비중이 49%로 정점을 찍고 지금 대장이 조정에 들어갔고 네이버로 소외주로 돈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단계 하나하나가 거울처럼 맞물립니다. 이름과 무대만 다를 뿐 자금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 길은 두 시장에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저는 어떤 주식이 오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저에게 가르쳐준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금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 대장이 멈추면 돈을 덜 오른 곳을 찾아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비트코인으로 치면 대장이 멈추고 돈이 막 아래로 흐르려는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그동안 소외됐던 영역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자 합니다. 차트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솔직하게 짚을 것이 있습니다. 패턴이 늘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에서도 대장이 횡보한다고 항상 알트 시즌이 온 건 아닙니다. 대장의 횡보가 아니라면 무너지면 돈은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시장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대장도 소외주도 다 같이 빠집니다.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조정이 건강한 횡보가 아니라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라면 순환매가 아니라 동반 하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엔 소외주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소외주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자금의 방향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차트를 오래 보면서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패턴 하나는 몸에 익혔습니다. 대장이 돈을 빨아들이고 정점을 찍고 멈추면 돈은 덜 오른 아래로 흐른다. 이게 비트코인이 가르쳐준 자금의 길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그 길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장은 멈췄고 네이버로부터 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인이든 주식이든 같은 눈으로 자금의 흐름을 봅니다. 종목은 쫓지 마시고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십시오. 그 흐름을 읽는 눈이 어느 시장에서든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